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강남병에서 당선된 고동진 후보가 있습니다. 고동진 당선인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정말 평생을 일해왔고 또 큰 성과를 누렸던 분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요. 어제 초선들 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동진 전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 같으면 당장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들려오는 소식은 삼성이 전 임원들에게 이제 주 6일 근무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확하니 권고겠죠. 이미 SK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과 현대 이런 기업, 그다음에 SK,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지금 국제 환경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비상경영에 사실상 들어간 형국입니다. 삼성의 임원들이 주 6일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지금 가장 긴장해야 될 곳이 어딘가요? 바로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도 저렇게 살기 위해서 주 6일 일하면서 아둥바둥 정말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 일주일째 비서실장 한 명 임명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누구 하나 목소리 하나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요. 국민의힘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뭘까요? 다 입 다물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참 기업 같았으면 당장 망했을 기업입니다. 이런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처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2주 사이에 거의 11%나 10%나 넘게 포인트나 넘게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20%대를 기록한 거 굉장히 경고 신호등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또 이 거리에서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우리 상진아재가 또 법정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징역 1년에. 참 이런 악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새로운 탈출구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차적으로 좀 이제 우리도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 불감증에 걸린 게 아닌가 할 정도로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제 이제 초선 당선인들 윤재욱 원내대표 주재로 뭐 간담회를 했는데 안 나온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당선자들이 영남권에 집중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운명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네.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영남에서 생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다 수도권에서도 다 잘 되고 일당이 되고 그럼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그 국민의힘이 위기를 제대로 지금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버렸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용산발 인사 난맥, 용산발 인사 난맥이 더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집권당이 저러고 있는 것도 이제 관심이 좀 덜 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은 이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상진아재는 저렇게 법정 구속까지 시키는데 조국이는 2심에서도 저렇게 법정 구속 못 시키고 있는 참 법원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같습니다. 어쨌건 이 어려운 상황에 난국을 지금 헤쳐나가야 될 그런 국면인데 저는 참 어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실망스럽고 좀 너무 안타깝고 이런 뉴스가 윤 대통령이 이틀 전에 홍준표 시장을 대구시장을 단독으로 만나서 저녁을 한 4시간 동안 나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정말 이거 대통령한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선거 끝난 다음에 우선적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홍준표 시장 계속해서 지금 선거 끝난 다음에 정말 이 소금 뿌리고 다니고 있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야 될까요? 어쨌든 싫든 좋든 간에 이번 선거에서 당을 책임지고 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밉고 한동훈 때문에 선거 다 망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을 위해서 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100일 동안 소진했던 한동훈 위원장을 전화 한 통화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고생했다. 좀 더 몸주시를 만나보자. 이런 이야기라도 좀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소통을 잘 못하신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홍준표 시장하고는 4시간 동안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그렇게 당을 향해서 아주 소금 뿌리고 막말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뭘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칭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게 하고 지금 이번에 정말 사선을 넘었던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어려웠던 후보들, 정말 고생했던 후보들한테 그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뭘 했다고 홍준표 시장에게만 불러서 이렇게 밥을 먹고 4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 참 입으로 표현하기도 민망할 수준의 이런 공격을 인신 공격을 뭐 연 며칠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우리 이제 보수 우파 지지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런 건데 정치에서 TPO라고 하는 거, 네.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 이 TPO라고 하는 게 가장 또 민감하게 작용하는 곳이 이 정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른바 홍준표의 그 한동훈 인신모욕성 공격이 연 며칠 계속되는데 그분과 만나서 뭐 허심탄회하게 뭐를 다 뭐 했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 그 홍준표가 윤 대통령 그거를 대신해 준 건가? 네. 둘이 그럼 편 먹고 한동훈 때리기로 한 건가? 이런 오해를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지만 TPO가 좀 그 타이밍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인터넷 그 댓글상에서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자, 국회 앞에는 많은 화환들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격려하는 지금 뭐 이 많은 일반 시민들의 보낸 화환들이 한 200여 개 넘게 지금 국회 앞에 저렇게 있습니다. 물론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정말 100% 잘한 거 아니죠.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이 실수한 것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사실은 뭐 여기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겠습니까? 지금 당이 정말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 아웃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등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가 했습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이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난 100일 동안 어쨌건 뭐 논란이 있었다고 하지만 본인 입장에 따라서 있다 하지만 정말 그래도 본인의 모든 걸 바쳐가면서 정치 초년생이 정말 열심히 뛰어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동의를 보내줬고 박수를 보냈고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저렇게 일반 시민들께서는 저렇게 이제 화환들을 보내서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을 좀 격려해 주기 위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 대통령과 경쟁자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지 않은가요? 자, 그렇다면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용력 있게 좀 당을 추스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많은 지지자분들이 원하고 또 바라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또 어떻겠습니까? 아유, 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완전 선거 끝나고 나니까 완전 왼수가 됐어? 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해? 이런 이야기를 뭐 일반 국민들이 하면서 역시 저 사람들은 안 돼. 라는 이야기, 정말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정말 이런 모습인가? 이런 모습밖에 안 보이는가? 우리가 이렇게 포용력이 없었나? 보수가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조금만 쓰다가 내팽개치고, 이런 사람이었던가? 끝나자마자 그냥 뒤통수에다 대고 그냥 온갖 이야기를 퍼붓는 사람들이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요, 이제 그 총선 참패가 이제
이제 외부 충격이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이 인사 난맥상 또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 모순이 이제 그 골마 터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외부 충격 플러스 지금 내부에서의 어떤 균열, 내부 균열 뭐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약간 그게 섣부른 진단일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상태로 조금 더 이어지면 그게 정확한 진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내부로부터 무너질 가능성, 그 위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99가지가 달라도 단 하나만 같은 점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 99가지가 달라도 단 하나만 같아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즉 자유와 민주와 이런 가치를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보수의 포용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한 3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말 민주당의 지금 이화영 관련돼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화영의 이 변호인이 벌써 3번째 지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한번 그 창고에서 술 먹었다고 그랬다가 그게 또 안 되니까 진술조서실에서 술 먹었다고 그랬다가 아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검사 휴게실에서 술 먹었다. 야, 정말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 의원 30명이 수원지검으로 가서 아주 그냥 이 힘자랑을 했습니다. 지검장 나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정말 이화영이 왜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지 이런 속보들 좀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야당이 정말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벌써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5개 법안을 그냥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그냥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 실시를 했습니다. 정말 못 참는 모양입니다. 힘이 너무 많아서 못 참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 점 한번 짚어보고 왜 대통령실과 지금 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할까? 왜 인사 문제를 일주일이 넘도록 이렇게 결론 내지 못할까?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